안녕하세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1번부터 공통문항 끝까지 차분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지 어떤 형태가 기류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분필 줄기 세팅하고 시작할게. (1번부터)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 올바른 습관이 뭔지 맞춰보자고요. 어떻게 푸는 것이 효율적인지.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 어려운 게 응용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쉬운 건 쉬운 대로 빨리 풀면 되니까 차분하게 같이 봅시다. 먼저 밑이 5 똑같으니까 5 곱하기 5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죠.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여기에 2분의 3승 해주면 됩니다. 얘는 5의 2분의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5의 2분의 1승 루트 5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이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의 값을 구하시오. f'E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하고 f'x는 2x 플러스 1을 해주고 f'E는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됩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S5가 있고요. 그리고 A에 6이 있습니다. S의 6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먼저 S의 5 더하기 1이 5번 더해지니까 5가 될 거고 얘가 9가 되는 상황에서 A의 6이 4가 되는 거니까 S의 6과 연결을 하면 S의 5 더하기 A의 6 해서 4 더하기 4는 8이 됩니다. 4번 문제 볼게요. 0에서의 우극한값과 1에서의 좌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극한값은 2가 될 거고 1에서의 좌극한값은 역시 2가 되어서 답은 4가 됩니다. 깜짝이야. 이 좌극한값은 1이죠. 답은 3이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f'E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x-를 인수분해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직접 해줘서 우리가 f'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x-를 가려주고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5는 10,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지금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데요. 사인 세타의 절대값이랑 부호만 보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인 세타는 음수를 갖고 있고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5분의 3인 거니까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5분의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1번이 답이겠죠. 별건 아니지만 항상 관찰, 연결,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해 가는 거예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y는 k, y는 k가 있을 때 이 합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등차 중앙이 되겠죠. 변곡점의 y좌표의 2배를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k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9x 될 거고 우리 x가 1일 때 변곡점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합을 3분의 1 해주면 1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f의 1이 답인 거예요. 답은 2 곱하기 11, 4번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장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주어진 것들을 많이 활용하자가 항상 강조 포인트였는데 일단 첫 장 곱하기 둘째 항이 음수니까 공비가 음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서 A6으로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A의 6에다가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6에다가 곱하기 r이 될 거고 32가 되겠죠. 이제 양변을 16으로 먼저 나눠주면 약분 얘가 2가 될 거고요. 넘겨서 2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때 1, 2, 1 되고 이때 r이 음수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a의 9하고 a의 11을 더할 거예요. a의 9는 16에다가 곱하기 r의 세제곱 a의 11은 16에다가 곱하기 r의 5제곱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요. 1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1번이 답이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를 인지할 때 f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때 좌우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요. 플러스 a 해주고 거기에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a 해주고 여기에 제곱 플러스 a 해주고 여기에 제곱해주고 여기에서 0을 대입했을 때 같으면 되는 거죠. 구해볼게요. 0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 대입하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a의 제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될 거고 우변은 6a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7a는 4분의 1 마이너스 36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5가 되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이 특이사항이에요. 이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요 sin A와 sin B가 길이로 나타난 적은 평가원에서는 첫 문제예요. 물론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뭐 입의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흔하지만 평가원 자체에서는 sin A분의 A는 2R까지 나왔지 여기에서 길이로 나타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그렇죠 3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요거는 좀 알아두자. 3 곱하기 2 라지 R sin A 얘가 바로 스몰 a가 됩니다. 2 곱하기 2 라지 R sin B 얘가 바로 스몰 b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3a는 2b입니다가 바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y는 코사인 x, 코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같다는 것은 각이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b라는 각하고 c라는 각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A, B, C 그려질 거고요. 여기에 3A가 2B가 같다는 얘기는 A가 2K가 되면 B는 3K가 된다는 얘기니까 수선의 발 내려주면 A는 그렇죠. K 더하기 K가 될 거예요. 얘가 H가 되고 여기 3K, 3K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에 대해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이제 K에 대한 정보를 갖고 ABC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ABC 넓이를 표현해 볼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K에다가 높이가 1대 3대 2루트 2 보이니? 1대 3대 2루트 2 그래서 2루트 2의 K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2루트 2의 K의 제곱이 돼요. 이제 K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자. 이렇게 해주면 얘를 세타라고 놔주면 여기 2루트 2 K가 되는 거니까 세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써주는 게 기본 습관이에요. 우리 항상 맞춰온 습관들 챙겨보자고요. 얘가 3, 1, 2 루트 2가 될 거고 얘가 각 b가 되는 거니까요. sin b분의 거기에 b는 2r은 6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b의 길이는요. 6에다가 곱하기 sin b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되고 얘가 4 루트 2가 됩니다. 지금 b라는 것을 3k라고 뒀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2루트 2에다가 k의 값에 3분의
4 루트 1을 넣읍시다. 거기에 제곱을 해줄 거고요. 얘는 2 루트 2 곱하기 9분의 32가 되는 거니까 9분의 64 루트 2.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먼저 얘는 두 개의 식이죠. 보자마자 얘는 f의 a가 0이구나. 아니죠. fa가 1이구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f의 프라임 a가 미분계수죠. f의 프라임 a는 3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0,0을 지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내림차순 정리를 그냥 x에 관해서 할지 아니면 얘를 믿고 x-a에 대해서 할지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고민의 결과로 이제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섣부른 거고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y는 fx 위의 점 a, fa, 라지 a라고 할게요. 점 a에서의 접선이 y절편이 4래요. 다시 말하면 0,4를 지난대요. 적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그렇죠. 최후의 수단. 땡땡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A와 저 점 B라고 할까요? A, B의 기울기하고 미분계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점 A에서의 접선이니까 미분계수는 F의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그렇죠? A분의 F의 A에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가 F의 프라임 A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FA에 1을 대입해주면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3 F의 프라임 A에 3을 대입해주면 얘가 3이 되는 거니까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바로 나옵니다. 그때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A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당연히 X-A, 즉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이 나올 거니까요. fx를 볼게요.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인 거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2차항 계수 모르니까 b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하시고요. 1차항 계수가 3입니다. 3 곱하기 x 플러스 1 거기에 상수항이 1 되는 거고요. 이때 f형을 0을 넣는 거죠. f형은 1 더하기 b 더하기 3 더하기 1 해주면 이 값이 0인 거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리는 f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F1은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더하기 4b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15에서 5 빼면 잠시만요. 15에서 20 빼면 그쵸? 마이너스 5가 됩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연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고1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숫자에 1, 2, 3 넣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원래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에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거기에 약수들을 대입하는 거예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대입하는 숫자들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묻고 있는데 어쨌든 보기를 봤을 때 얘가 3이 있기 때문에 대입할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특이사항은 이 두 개는 점대칭 함수인데 0,2분의 1의 대칭인 건데 요거를 활용하지는 못하는 문제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4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지나고요. 여기에서 Y좌표가 똑같은 상황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X좌표를 똑같이 해서 A와 B를 잡았고 요 CD의 길이의 2배를 하면 AB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여기서 연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시작은 점 C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좀 더 먼저는 Y는 K라고 두고 들어가는 거죠. 연산 들어가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Y가 K이기 위해서는 로그 2의 K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로그의 2의 K 2의 로그 2의 K는 K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얘는 K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 2의 K를 넣어주니까 점 뒤에 좌표 여기 써볼까? 점 뒤에 좌표는 로그 2의 K를 여기에 넣어서 1-2의 로그의 2의 K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X는 로그 2의 K가 되고 Y좌표는 1-K분의 1 바로 읽어주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점 A로 갈게요. y가 k일 때 k 대입해주면 지금 역산이 들어가야 돼요. y가 k가 되면 1-k는 2의 마이너스 x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는 로그의 2의 1-x가 되고 마이너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1-k, k가 됩니다. 연산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점 B의 좌표는 x좌표에다 얘를 넣을 거고요. 넣을 때 여기 로그의 2에 마이너스 올라가면 1-k분의 1 해주면 점 B의 y좌표가 금방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2에 1-k에 1-k분의 1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2에 로그의 2에 뭐 n이다 해주면 얘가 바로 n 나올 수 있게 뒤바뀌면서 나오죠.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쓰인 문제입니다. 이제 선분 AB를 표현할 거고 선분 AB는 x좌표 같기 때문에 커다란 거 작은 거 빼면 되겠죠. k-1-k분의 1은 2 곱하기 선분 CD는 C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k-1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전개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2k의 마이너스 2 플러스 k분의 2가 되고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 곱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가볼게요. 얘가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요. k에서 잠시만요. 여기 잘못됐죠. 큰 거에 작은 빼야 돼. b의 y좌표에서 그렇죠? 1-k분의 1에서 빼기 k를 빼줘야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3k 거기에 마이너스 2 더하기 k분의 2에다가 빼기에 1-k분의 1이면 더하기에 k-1분의 1 이렇게 연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 k를 구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양변에 k 곱하기 k-를 곱해주면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3k-2에다가 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더하기 2 곱하기 k-1 더하기 k가 0이 됩니다.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3k의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k 플러스 5k에다가 마이너스 2는 0 다 만들어 놓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때 보기에 3이 있다는 걸 의식해줘. 로그에 3이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k의 3분의 1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3분의 2를 넣게 되겠죠. 순서가 3분의 2부터 넣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모에는 최고차항의 약수,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 우리 고1 수학에서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수능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작년 사관학교에 비슷한 형태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작년 사관학교 21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연산이 조금 강화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이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분의 8 빼기 9분의 5, 4, 20이에요. 더하기 3분의 10 빼기 2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되는 거니까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k의 값이 3분의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와, 야 이게 지금 보이네. 딱 보니까요. 요게 관찰이다. 3k-2에다가 여기에 더하기 3k-2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걸 봤어야 되네. 그러면 3k-2에다가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얘는 허근인 거 확실하니까 d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k의 값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오, 요런 인수분해 관찰 이거 쉽지 않은 건데요. 항상 관찰, 연결 이게 중요하네요. 선생님 형광점 좀 늦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k의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a, b, c, d 넓이를 구할 거고요. 점 A 좌표를 구해볼게요. k의 값이 3분의 2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x좌표는 아까 어디 갔니? 대입해볼까요? 다시요. 어디 갔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3분의 2 해주면 2의 마이너스 x는 3분의 1 될 거고
마이너스 x는 로그의 2의 3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의 로그의 이거 이상한데요? 큰일 났네. 로그의 3분의 1 되는 거니까, 그렇죠? 깜짝이야. 로그의 2의 3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로그 2의 3을 대입해주면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리고 k의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여기도 y좌표는 3분의 2가 되고 로그의 2에 여기가 좀 복잡하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쪽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관찰했잖아요. 요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알 수 있고 직각인 상황이라서 이 길이의 절반하면 나오는 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넓이로 바로 들어갑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을 먼저 구할게요. 아랫변은 3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7이죠. 더하기 윗변은 거기에 절반이니까 6분의 7이 될 거예요. 곱하기 높이는 로그의 2의 3에서 로그의 2의 3분의 2를 빼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꾸고 나누기니까 빼기니까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2의 2분의 9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7이죠. 4분의 7에 2 로그 3 로그 2의 3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연산이 되겠죠. 답은 2분의 7 4분의 7 3번입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곡선 y는 3차 함수와 직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a 그리고 b라고 할 때 b-a가 3분의 2입니다.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함수를 잡고 들어갈게요. 함수가 y는 4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y는 m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y축 x는 2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b-a를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요. 4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mx 플러스 2 이 함수를 보는 거죠. 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부호 변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번 접점 유지 없으니까 패스 3번 넓이도 유지였죠.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들어갑니다. 0, 2 이렇게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상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서 이게 바로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맞니? 3분의 2 오케이. 적분하면 되는 거죠. 0부터 2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12번보다 13번이 쉽거든요. 문제가 많이 섞여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쉬운 문제가 뒤에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앞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섞임 현상은 작년 9월 평가원 현상이었는데 지금 작년 9월 평가가 좀 독특했는데 그 방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의 형태들을 많이 깨부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연산 들어갑니다.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예요. 16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m의 x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x 해주고 0부터 2까지 얘는 1 거기에 더하기 2 곱하니까 1 빼기 2m 거기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 값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m의 값을 구하래요. 2m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3번이 답입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형태도 이렇게 복잡한 연산 느낌의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수 조건 챙기고 그대로 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우니까 뒤로 미루게 되고 못 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문제를 내가
전략적으로 먼저 풀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진수 조건 그리고 근호의 조건인데 지금 근호의 조건은 0 이상이고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진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큰 거고요.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게 되고 5 곱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n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게 됩니다. 이때 체크해야죠. 자연수 n이네요. 오케이. 자연수라고 하면 진수 조건에서 n의 범위는 1 이상 15 미만이 되겠죠. 다시 두 번째 진수 조건 75 마이너스 kn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요. n의 범위는 k분의 75보다 작다. k가 양수인가요? k도 자연수 확인하시고 편하게 부등호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n은 k분의 75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건데요. 루트가 2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우린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양수가 되면 로그의 2분의 1승 앞으로 가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니까 4의 루트의 아니죠 깜짝이야 이렇게 되고 얘가 로그의 4의 75 마이너스 kn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이렇게요.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되는 거고 로그 4x가 증가함수니까 감소한 y좌표 감소한 x좌표 감소하겠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되는 거고요. 얘가 75 마이너스 kn보다 크게 됩니다. 넘겨서 n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k의 n이 0보다 작게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되죠? n은요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n 값의 범위를 보면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자연수 n의 개수가 10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0보다 크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12하고 1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공통부분을 보는 거죠. 얘가 k분의 75가 12보다 크면 여기에서의 n이 12개가 되는 건데 13이 되면 또 안 되겠죠. 13이 돼도 상관없죠. 등호는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 별표 2개. 등호는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0의 범위가 12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의 k를 보면 k의 값은 10씩 빼주니까 3 이하 2 초과가 되는 거니까요. k는 일단 3위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k의 범위를 보게 되면 k는 넘기고 나눠주면 13분의 75 그리고 넘기고 나눠주면 12분의 75가 되고 12 곱하기 6이 72가 되는 거니까 얘가 6.xx 13 곱하기 5가 65가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하는 거니까 5.xx가 되겠죠. k의 값은 6이 됩니다. 지금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후보가 2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3 더하기 6은 9 해서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하자면 k가 3일 때에 대해서는 얘가 13이 되고 얘가 13보다 크니까 작은 값이 이 값이 돼서 되는 거고요. k가 만약에 6이 되면 얘는 16이 되니까 얘가 더 작아서 성립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연산이 쉽기 때문에 좀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15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역시 대세는 그래프였어요. 그래프가 심화 문제로 등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세는 케이스 분류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상수 k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조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분 가능하고 있습니다. 일단 k보다 작거나 같을 땐 이미 증가함수이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k에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기수 같다는 얘기니까 먼저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함수값은 k 대입해주면 2k-k, k는 우극한 fk와 같을 거고요. 그 다음 미분계수가 2이기 때문에 2는 ff'
k와 같을 거다.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를 한다면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감소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느낌이죠. 얘가 y는 2x-k가 진행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든지 어쨌든 증가만 하고 있어야 돼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스케치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k, k가 되고 이때 기울기는 2다 정도로 하고 나 조건을 보게 되겠죠. 어려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이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보는 건데 그냥 함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이상하게 섞여 있으니까 난해할 수 있죠. 얘는 hx가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이 형태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반복되는 구조죠. 수열에서도 an의 절대값 더하기 an의 절대값 빼기 an 되게 흔하잖아요. 이때 기본 자세는 얘를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먼저 gx 가볍게 체크해주고 k는 fk, e는 f'k. 여기 절대값 x의 x-1 더하기 x의 x-1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t보다는 x가 더 와닿을 거야. 얘가 음수면 0이 되는 거죠. 다시 음수란 얘기는 얘가 음수. 이 문제 풀려면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 돼. x가 0과 1 사이.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왕이면 양쪽을 몰아서 등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 곱하기 x 곱하기 x-1이 되고요. 스케치를 하자면 이런 식이죠. 가볍게 스케치. 가볍게. 요렇게 되는 형태예요. 0, 1. 요 아래 있는 함수를 볼게요. 절대값 x-1 곱하기 x 플러스 2 빼기 x-1 곱하기 x 플러스 2 해주면 0 이상일 때는 0이고 0보다 작을 때가 보기 편하잖아요. 작을 때가 암산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1 x 플러스 2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케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와 1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 이 형태가 이제 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체를 바라보는 거야. 전체를 위에는 hx, 아래는 ix 해서 이 hx와 ix라는 그 함수가 새롭게 정의된 하나의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을 볼게요. h의 0은 0이고요. h의 프라임 x는 gx에다가 이 함수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를 네모라고 합시다. 상황을 볼게요. i의 3은 0이고요. i의 프라임 x는 역시 gx에다가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도함수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0 이상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값이 0,0을 지났는데 항상 0 이상이야.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y는 0을 놓고 얘를 hx가 존재하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x가 0일 때 0,0을 지날 때 부등식의 영역이 주어졌을 때의 경계 위의 한 점이라고 합니다. 화살표 접한다. 기본 접할 거고 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상수함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네모 함수가 얘고요. 여기에다가 이 gx가 곱해진 형태인데 gx는 어떤 함수냐면 k가 0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k, k를 지난다는 얘기는 y는 x 위에 어떤 k, k가 있는데 거기에서 k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k,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3차 함수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감소하지 않고 증가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기울기 0은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건 뭐냐면 지금 이 0,0을 지나야 되는데
0보다 작을 때 이 네모의 함수가 항상 양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양수에다가 만약에 양수를 곱해주게 되면 길기가 양수가 되면 증가하면서 증가해서 0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수의 음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분의 k의 값이, 이거 음수가 여기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k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k의 값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2분의 k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당연한 거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어져요. 이어지고 또 쭉 가서 1,0에 대해서 1부터 얘가 양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음수를 곱해버리면 이번에는 감소해버리니까 증가를 해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그쵸? 다시요. 2분의 k의 범위가 아까는 0 이상, 지금은 1 이하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k의 범위가 잡혔어요. k는 0 이상, 2 이하가 됩니다. 이번엔 i'x를 볼게요. i'x. i'x는 요 gx에다가 gx의 요 함수를 곱한 거예요. 요 함수. 그런데 3,0을 지나는 형태죠. 스케치 해주면 역시 y는 0을 기준으로 ix가 존재하는 부등식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얘는 3,0을 지납니다.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1부터는 무조건 상수함수. 이렇게 쭉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길기가 0이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되고 결국 1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에서 도함수가 얘는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그럼 이쪽에서는 감소해서 가야 되죠. 양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2분의 k의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아까랑 다른데? 요게 이제 관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2분의 k가 1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2분의 k가 2 이상이 되는 거니까 k가 2구나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인지하고요. 얘가 ix다, hx다 이렇게 커다랗게 넓이보다는 함수로 제대로 인지하는 상태 들어가면 훨씬 진행이 수월해지는 거죠. 어렵다고요? 문제가 어려운 거지만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습관을 갖고 있죠. 타협이 없었어요. 넓이로 보지 말고 함수로 보자 그랬을 때 훨씬 유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대로 보는 거다. 테마를 잡고 얘기했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K는 2가 돼요. 다시요. F의 2가 되고요. F의 프라임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기 때문에 x-2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로 fx를 표현할 수 있겠죠. 벌써 두 번 나왔네요. x-2의 세제곱 더하기, 이것도 항상 강조하던 거죠. 제곱 더하기 2의 x-2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함수를 볼 거고요. f의 프라임 x는 3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2a의 x-2의 도함수를 보면 사실은 조금 연결성이 없어요. 지금 결과적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k가 2인 상황에서 g3의 최소값을 보는 거예요. 얘가 2가 되고 g3이라는 것은 f3이겠죠. 그래서 g3은 f의 3은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확실히 효율적이죠. x-2로 내림차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a에 대해서 증가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a 플러스 a에 대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a가 제일 작을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a가 언제 작지 생각해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k가 이게 잡힌 상황이라서 얘는 큰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거기에서 fx라는 것이 얘가 k, k, 2,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데 얘가 증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영역 아닐까? 이런 생각 의심하면서 말이죠. f의 프라임 x는 전개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는 거야. 3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2a의 x-2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판별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x가 2 이상에서 그때 얘가 0 이상이 되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판별식만이 필요 충분 조건 당연히 아니죠.
그 형태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판별식해도 상관없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의심점이 딱 있잖아요. 얘가 루트 5,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의심점이 딱 있으니까 딱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6 답은 뭔가 2번 B를 살짝 나고요. 이제 이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은 뭐냐면 이 대칭축이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x-2에다가 더하기 3분의 a를 한 게 대칭축이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대칭축이 2보다 더 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즉 판별식이 0이 하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a가 음수일 때에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하면 증가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증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a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문제가 기본적인 도구를 챙기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통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은 보통 작년 9월 평건 빼고는 다 수열에서 나왔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 9월 평건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는데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다.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제는 약간 6월 평건에 몰입하고 작년 수능 9월, 6월을 쭉 검토하고 반복해 가면서 뭔가 내가 부족한 건 없을까? 전반적으로 레인지가 펼쳐졌어요. 그냥 어떤 나오던 패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펼쳐서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로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가면 그 안에서도 규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연습해 가면서 문제 같은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수능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풀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먼저 진수 조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죠. 그리고 정리합니다. 로그 2의 x 플러스 1 밑을 통일한다. 로그 2의 32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넘기고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니까 5, 7에 35 해주면 x는 7이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fx에 대해서 f의 프라임 x가 나왔고 f의 0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적분 상수 나왔고요.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 거니까요. f의 2는 8, 26 더하기 7, 23이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은 385. 외워주면 좋죠. 9의 제곱까지니까 285가 될 거고요. 10 곱하기 1부터 10까지 합은 55니까 45가 되겠죠. 얘가 120입니다. 285 A는 450 더하기 120, 570이 될 거고요. 2배 맞죠? A는 2네요. 전형적인 케이스 분류가 나왔어요. 자연수를 이용해서.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차분하게 대입하는 게 제일 최선이죠. 거기 y는 1, y는 3이 있으니까요. 완벽한 케이스 분류가 나온 거예요. 케이스 분류가. 근데 20번만 나온 게 아니라 22번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를 분류해주고 거기에 맞게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삼각함수, 하나는 수열에서 나왔습니다. 수열이 형태가 22번에 나왔다는 건 좀 신기한 녀석이죠. 가보겠습니다. 먼저 점 A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를 그릴 때 사인, 코사인은 y는 b를 기준으로 기준선으로 잡고 그 다음 a 사인 x를 덧칠하는 거죠. 이렇게요. y는 b 해주고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해주면 파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점 A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x가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집합 A에는 엄밀하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파이, B라는 이렇게 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서 y는 1하고 y는 3이 만나는 건데 y가 1이라는 것은 분명히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보다 좀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b도 5이하기 때문에 5까지 올라가면 y는 3도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가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태를 바라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속도가 붙겠죠. 먼저 케이스 1 b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b가 1일 때는 말 그대로 y는 1 해주고 여기에서 한 주기를 그려주고 이 점이 집합 A에 있는 점이고요. y는 1과 y는 3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 y는 3이 있을 거고 점 A가 이 1 더하기 A가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2이기 때문에 A는 3 이상이다. 그럼 5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B가 아니라 B가 1일 때를 도전하고 B가 2일 때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B가 1일 때 정리해서 B가 1이면 A는 3, 4, 5입니다. B가 2일 때를 보겠습니다. Y는 2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점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Y는 1과 Y는 3이 추가적으로 만날 때 점이 총 3개가 나와야 돼요. 총 3개. 읽을 수 있어야 돼. Y는 1, Y는 3. Y는 2의 대칭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Y는 1, Y는 3. 다시 말하면 A의 값이 자연수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죠. B가 2면 A는 1입니다. 적어놓고 B가 2가 되면 A는 1. 그 다음 들어갈게요. B가 3일 때 Y는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점 하나 있고 Y는 1이 추가로 두 점에서 만나야 총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시 차이가 2가 되는 거니까 A는 3 이상이 되는 거예요. 3, 4, 5. B가 3일 때 A의 값은 3, 4, 5가 됩니다. B가 4일 때 그래프 그려주시고 Y는 1, Y는 3 이래버리면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고 이미 3개가 있기 때문에 Y는 1이랑 만나면 안 돼요. Y는 1. 이렇게. 그 얘기는 차이가 2가 나니까 A 값이 2밖에 안 되는 거죠. B가 4면 A 2밖에 안 됩니다. B가 5일 때 B가 5가 되면 Y는 5로 출발하고 Y는 3, Y는 1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Y좌표 2가 돼야 돼서 이게 3이죠. A는 3이 됩니다. B가 5일 때 A의 값은 3이 됩니다. 이때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해주고 그 값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시오 라고 한 거죠. 차분하게 다 더해버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쭉 더할게요. 5줄 천천히 가면 돼. 실수하지 않게.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한만 볼 거예요. A 플러스 B. 1 더하기 3은 4가 되고 4, 5, 6이겠죠. 2 더하기 2는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6, 7, 8이겠죠. 4 더하기 2는 6이 되고요. 5 더하기 3은 8이 됩니다. 지금 최대값은 이 중에 가장 큰 수 8이죠. 두 개가 8이고요. 최소값은 3이 되는 거니까 8, 3, 24가 답이 되겠네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우리가 fx를 다룰 때 선생님이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초보자들이 도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쓰면서 많이 이제 복잡하게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fx가 기본인데 항상은 아니야. 항상 문제에 따라 다른 거고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데
기류가 그렇다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니까 fx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적분상수를 만들고 막 분모를 만드는 것보다 미분이 편하더라 라는 거고요.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가 4차함수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요. 감소하는 구간의 최대값이 2가 된대요. 근데 0도 포함이죠. 대충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y는 k랑 y는 fx하고 y는 k랑의 교점의 개수를 봤더니 3개 이상이 되는 교점의 개수가 있는 것이 그게 최소값이 k, y는 상수하면서 최소값이 3분의 8. 3개 있는 순간 그래프는 좁혀지죠. 도함수 x좌표인 3개 있을 때의 그래프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도함수 x좌표인 하나일 때 한 가지, 2개일 때 2가지, 3개일 때 3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y는 k랑 3개에서 만나는 거니까. 3개 이상에서.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나조건을 보고 원속에서 3이다. 이걸 보고 스케치를 들어가요. 세 가지만 있고요. 이때에 대해서 y는 k가 되면서 3개 이상이 되는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y는 k. 제일 작은 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이죠. 근데 얘는 최소값이 없어요. 그렇죠? 얘보다 클 때니까 최소값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값이 되니까 이제 후보가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y는 3분의 8이에요. 얘가 y는 3분의 8입니다. 길이가 0 이하가 되는 x좌표의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2란 얘기죠. 2,3분의 8. 얘가 2란 얘기예요. 2, 모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F형이 0이고요. F의 프라임이 0입니다. F의 0이 0이고 F의 프라임이 0인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3인 거죠. 끝났습니다. F형이 0이고 F의 프라임 0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F의 프라임 1이 0 되려면 여기 1이 있을 때 0이 왼쪽에 있고 여기 1이 있을 때 0이 왼쪽에 있으니까 어느 값도 원점을 지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얘도 아웃이 됩니다. 이 두 개 관계에서 얘밖에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은 이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 모르겠지만 요 어딘가겠죠? 그리고 1에서의 길이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길게 0인 값이 x가 2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f의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4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k 전개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x축이면 참 좋을 텐데 해가지고 얘를 알파, 베타 스트레스 받죠. 알파, 베타 놓고 여기에서 f형이 0이다, f의 프라임 1이 0이다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이제 스케치를 해봤죠. 만약에 첫 번째 f의 프라임 x로 간다 라고 하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 이거 전개한 다음에 적분해가지고요 0,0 지나게끔 상수는 0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야? 2, 3분의 8 지나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k 나오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fx는 최고차항 1이니까 x-2의 제곱에 x-알파, x-베타 해서 더하기 3분의 8까지 해주셔서 여기에서 미분하고 f의 프라임 1은 0, f형 0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항상 기본 자세를 얘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택해봤어요. 이거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구하는 것은 f의 3의 값이고요. 3-알파에 3-베타에 플러스 3분의 8이 되는 거죠. F형이 0입니다. F의 0은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3분의 8이고요. F의 프라임 1이 0입니다. F의 프라임 X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가리면 x 마이너스 베타 가리면 x 마이너스 알파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f'1이 0인 거죠. f'1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되고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거기에 1 대입하니까 더하기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얘가 0입니다. 거기에서 이건 진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넘겨서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1 깜짝이야. 이렇게 얘가 0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빼기에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넘겨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9 더하기 3분의 8 되는 거고요. 얘는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13에다가 더하기 2에서 15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한번 도함수로도 한번 가볼까요? 도함수로 가봅시다. 그러면 f의 프라임 x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y는 3분의 8 여긴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모르고. 그래서 도함수로 가게 되면 f의 프라임 x는 4의 x-1, x-2, x-k가 되고 이 전개하는 걸 버텨야 돼요. 둘 다 계산은 장난 아니죠. 작년 6월 평권 20번이 그랬습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연산이 복잡하네요. 한번 해보려다가 역시 저는 취향이 적분보다 미분인 것 같습니다. 취향껏 한번 둘 다 해보시고요. 22번 가겠습니다. 수열 A에는 그랬어요.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에 대한 얘기가 20번과 22번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22번이 수열이었고 15번이 미적분이었습니다. 다함수 미적분. A2는 마이너스 A1이고요. n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이 나왔는데요. 주의사항이 루트 n의 자연수이고 a의 n이 0보다 큰 이런 경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n이 자연수인 건 n이 4, 2 이상이니까 3, 3은 9, 4, 4, 16인데 필요 없어요. a 15가 1이니까. 그리고 첫 장 보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4와 9에 대해서 하나 더 있죠. a의 4와 a의 9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얘를 쓰고 나머지는 1씩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의 3은 a2 플러스 1인 거죠. a의 4는 a3 더하기 1인 거죠. 근데 a의 5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더하면 되는데 a의 5 같은 경우는 n이 4일 때 이렇게 들어가요. a의 4가 0보다 크면 그럴 땐 4를 대입해서 a의 4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2가 되고 a의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a의 4에 그냥 더하기 1이 됩니다. n이 9일 때
A의 10도 마찬가지로요. n이 9니까 A의 9 마이너스 3 곱하기 A 3이 되는 것이 A의 9가 0보다 클 때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A의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그냥 A의 9에다가 더하기 1 하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더하기 1씩 해가는 거죠. 케이스는 총 4가지겠죠. 둘 다 0보다 클 때, 왼쪽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오른쪽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가 맞는지 체크하고 A의 15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A1의 값에 곱을 구하시겠으니까요. 사실상 A2가 주인공이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A1을 구하고 곱을 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주인공이 무조건 A1은 아니에요.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더하기가 제일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A의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버리면 먼저 등차 수열이 다 되기 때문에 A의 4는 A2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A의 9는 A의 2에다가 더하기 7을 한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다시 말하면 A의 2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 형태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A의 15가 즉 A의 2에다가 더하기 15에서 2 빼면 13이죠. 13 해주고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A2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성립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나왔어요. 케이스 1 여기다가 정리해 봅시다. 케이스 1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해서 A2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1은 12. 항상 경우를 나눌 때는 사전식 배열처럼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다 이런 식으로 사전식 배열처럼 가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별 차이 없어 보이죠? 4개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케이스 2. A의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의 9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A의 4는 A2 플러스 2가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먼저 A의 2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고 A의 9는 A2 플러스 7이 되고요. 얘가 0보다 크다. A의 2가 마이너스 7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이제 A2의 범위. 그때에 대해서 A의 10은 위에 걸 따지니까 A의 9는 A2 플러스 7이죠. 거기에 빼기 3 곱하기 A3는 A2 플러스 1이 되고요. 다시요. 마이너스 2A2 7에 3 빼니까 더하기 4가 되겠죠. A의 15는 A의 10에다가 더하기 5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A2 더하기 9가 되고 얘 값이 1입니다. A의 2의 값은 2A2가 8인 거니까 4가 될 거고 범위가 완전히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네요. 얘는 아웃이에요. 정리 먼저 하고 나 이거 했어. 두 번째 거 했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작거나 같다 크다 했어. 이건 안 되더라고.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적어놓고 가는 게 편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정말 편하죠. 항상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표현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A4가 0보다 크고요. A9가 작거나 같은 경우. A4는 A2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0보다 큽니다. 그럼 A2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요. 그때에 대해서는 A4가 이렇게 돼요. A5가 이렇게 돼요. A5는 A4가 A니까 A2 플러스 2 빼기 2 곱하기 A2가 되고 마이너스 A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A9가 나오는 거예요. A9는 A의 5에다가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6이 되고 얘가 0 이하가 되니까 A의 범위가 6 이상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A는 6 이상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A2가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15로 갑니다. A의 15는 A의 9에다가 더하기 6 한 거고요. 마이너스 A2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얘가 1인 거니까 A2의 값은 11이 되어서 만족하죠. 그럼 A1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케이스 3 크다 작거나 같다의 A1은 마이너스 11입니다. 동그라미 해주고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세는 케이스 분류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20화가 나오면 항상 망설이게 되죠. 풀까 말까, 풀까 말까. 그래서 전략은 백분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나한테 좀 더 쉬울 것 같은 문제를 잘 선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굉장히 말만 쉽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마지막 경우입니다. 크다, 크다. A의 4가 분류할 때 이렇게 썼어도 천천히 A의 4가 0보다 크다. A의 9가 0보다 크다 해주고 들어갈 거고요. 먼저 A의 4는 A2 플러스 2가 되고 0보다 크다. A2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거기에서 A의 5가 A4는 뭐예요? A2 플러스 2 빼기 2A2인 거니까 마이너스 A2 플러스 2가 되고요. A의 9는 여기서 출발해서 4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2 플러스 6이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해주면 A2는 6보다 작게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있겠죠. 왜냐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니까 음수 하나 더 있어야지 답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도 중요하죠. 진행합니다. 그래서 A의 10은 A의 9 마이너스 A2 플러스 6에서 빼기 3 곱하기 A3는 A2 플러스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2 3A2 마이너스 4A2 플러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3 될 거고요. 아직 안 끝났어. A의 15는 A의 10에다가 더하기 5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4A2에다가 더하기 8 될 거고 얘가 1인 거니까요. A2의 값은 4분의 7이 되고 당황하지 마시고 A1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마지막 A1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되는 거니까요. 이제 구해보자. 12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될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 바꿔서 4, 3, 12 37에 21, 21에 좀 231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것은 집요함이 되게 중요해요. 연산할 때 너무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답을 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다가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 조심하시고요. 항상 차분하게 가시고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인지, 어려운 문제들. 그래프가 그래도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15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 형태 복잡했죠? 아예 손도 못 댔을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21번 문제도 그래프 문제. 연산이 복잡한 문제죠. 아까는 발상이 좀 복잡하고 지금 연산이 복잡하죠. 그래프 문제가 역시 대세고요. 그리고 22번 케이스 분류, 20번 케이스 분류. 차분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12번 역시 연산이 복잡했죠. 3차반에서 다 구했어. 선생님 다 구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됩니다. 관찰을 통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식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14번 진수 조건 챙기고 증감성지 챙기고 역시 차분하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쉬웠죠. 할만하다니까요. 10번 ER sin A, ER sin B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얘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해 주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6월 평가원 때 나왔던 그런 테마들이었어요. 한번 차분하게 다시 보시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서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특히 그래프나 경우 나누는 것들은 항상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연산, 밀리면 안 돼요. 연산에서 밀리면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 생각 들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실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이었습니다.